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궁궐풍수로서 궁궐의 개념과 그 다음 경복궁의 바깥 부분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경복궁의 풍수를 하겠는데 외전 부분과 내전 부분, 직접 왕이 통치를 하고 살았던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이 이제 그 안에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음 어디서 정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면 북골도입니다. 경복궁을 의미합니다. 자, 북골도를 보면 옛날에 지금 추정도입니다. 복원이 옛날엔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이 정도로 건물들이 쭉 주변에 빼곡히 많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다 복원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좀 널널하게 이제 잔디밭들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계속 복원 중에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쪽에 남쪽에 있는 광화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고 들어가면서 물줄기도 공부를 했었어요. 그럼 이 안에 지금 빨간 테두리 친 이 안공간이 이제 비로소 왕이 정치를 했던 곳이고, 그 다음 왕과 왕비가 뒷부분에서는 잠을 자기도 했던 곳이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을 다음 사진을 보면 외전이라는 곳과 내전이라는 곳으로 나눠지게 돼요. 자, 외전은 근정전, 사정전, 그 다음 내전에는 강령전, 그 다음 교태전이라고 하는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 이 이름들은 우리가 이제 TV 드라마의 사극 같은 데서도 이제 많이 들어본 내용들이에요. 근데 교태전이 어떻고 뭐 강령전이 어떻고 뭐 어디에 납치셨다, 편전에 납치셨다, 대전에 납치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도대체 그게 어딘지 많이 이제 혼돈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한번 봅니다. 자, 외전은 그야말로 이제 임금이 정치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근정전과 사정전이에요. 근정전은 경복궁에서 제일 큰 건물이고요. 그 다음 그 바로 뒷 건물은 사정전은 여기서 사자가 생각할 사자를 써서 정치를 생각하는 곳이다 해서 사정전인 겁니다. 자, 사정전은 이제 앉아서 신료들과 같이 이제 국정을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자그마한 건물에서 이제 토론하는 곳이, 정치를 하는 곳이고, 근정전은 이제 행사, 왕이 즉위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한 달에 4번 정도 이제 5일, 그 다음에 뭐 11일, 21일, 25일 이래갖고 한 달에 4번 정도는 큰 마당 조정해서 이제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령을 반포한다거나 했을 때는 큰 건물 근정전에서 하는 거예요. 이 건물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가 근정전이에요. 제일 큰 건물입니다. 근정전 앞에 이 마당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조정신료들이 한 달에 4번씩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토의, 조정신료들과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저쩌고 하는 것은 이제 사정전이에요. 이 건물이에요. 그래서 요 두 건물, 근정전과 사정전 건물은 정치를 하는 곳. 그 다음 이 안쪽에 뒤로 들어가면은 요 건물이 강령전이라고 해서 임금이 자는 곳이에요. 그 다음 뒤에가 왕비가 자는 곳 교태전이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어떻게 보면 살림처지요. 임금과 왕비가 쉬는 곳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근정전을 한번 또 보도록 합니다. 얘가 근정전 전경이에요. 근정전을 동쪽에서 이러고 옆에서 찍었더니 2층 누각이 돼 있고 월대라고 해서 이 2개 단위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산은 인왕산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마당에서 이제 법령도 판포하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앞에서 찍은 거예요. 앞에서 이게 근정전입니다. 근정전의 앞에서 찍은 거를 보면은 여기에 돌들이 세워져 있어요. 돌들이 쭉 돌들이 세워져 있는데, 자, 근정전이 있습니다. 근정전이
이러고 딱 서 있고, 그 다음 첫 번째 계단이 있고, 두 번째 넓은 계단이 있고, 이쪽이 이제 마당이에요. 첫 번째 높은 계단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두 번째 높은 계단이 이제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아주 넓은 마당이에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거는 이쪽에 돌들이 쭉 나란히 이렇게 쭉 서 있어요. 그럼 요 돌들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여기는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뭐 이런 식으로 관직들을 쭉 놔둬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회의를 할 때, 조정에서 회의를 할 때 신하들이 여기 자기 직급에 따라서 쭉 와서 쭉 쓰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높은 계단 쪽은, 자, 이쪽 사진에서 한번 이 사진을 계속 봅니다. 이 부분에 제일 높은데, 계단이 이쪽에 제일 높은 계단이 월대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이쪽에 또 월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닥이에요. 자, 이 사진 한번 봅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왕이 앞에 이제 이러고 쭉 왕이 앉겠죠. 왕이 앉으면은 제일 높은 월대, 이쪽에는 사람들이 누가 서느냐? 이제 왕세자, 공주,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들이 이쪽엔 또 쭉 서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이제 삼정승 육판서들이 또 쭉 나열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이렇게 딱 보필을 하고, 그 다음 이쪽에 또 직급 낮은 팀들이 내려가고, 더 밑에는 직급 낮은 팀들이 쭉 이쪽에 서게 돼요. 근데 이쪽에는 주로 누가 섰다? 문반이 섰고요. 양반들 중에서 이제 문반이 섰고, 이쪽에는 무반이 섰어요. 그래서 이쪽이 좌측이죠.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금의 왼쪽 팔에 해당을 하니까 이쪽이 좌측이고, 임금의 오른쪽 팔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쪽이 우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높다? 좌의정이 높아요? 우의정이 높아요? 좌의정이 더 높죠? 그래서 좌측에 문반이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무반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거를 우리는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을 앞에다 두고 이제 근정전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제 회의들을 하고 이제 행사들을 치르는 곳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근정전입니다. 근정전을 좀 더 가까이에서 찍은 거예요. 근정전을 찍을 때, 자, 여기 앞에 올라갑니다. 여기가 1층이고 이쪽에 2층이고 여기가 1층이고요. 1층 올 때, 2층, 2층 올 때,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용상이 있는 곳이죠. 자, 그럼 여기에 계단들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이쪽에 하나, 이쪽에 둘, 이쪽에 셋, 이쪽에 넷. 아, 계단 올라가는 곳이 총 4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동쪽이 되고 이쪽이 서쪽이 되는데, 이것도 올라가는 것도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올라가서 어디로 내려오느냐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쪽으로 올라갔을까요? 안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갔을까요? 자, 이때 원칙이 뭐냐면은 동입 서출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올라가는 것은 동쪽으로 올라 들어가고 내려오는 것은 서쪽으로 내려온다. 무슨 말이에요? 태양이 동쪽에서 뜨니까 동쪽으로 올라가고 태양이 서쪽으로 지니까는 서쪽으로 내려오란 얘기죠. 그죠? 상승하는 기운은 동쪽이고 하강하는 기운은 이제 서쪽이니까. 그래서 올라간다. 어디로 올라간다? 이쪽으로 신하들이 올라갔다가 일 보고 내려올 때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신하들이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내려와요. 자, 그러면 왕은 어디로 올라가겠느냐는 거예요. 이 4계단 중에. 당연히 서쪽으로는 안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면 왕은 어디로 가느냐? 희한하게도 왕은 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가운데 사진. 이거를 답도라 그래요. 밟을 답자, 그 다음에 길도자를 써서 답도라 그러는데 이게 계단이 아니죠. 이쪽에 계단이 있고 이쪽에 계단이 있는데 왕은 이쪽으로도 안 다녀요. 왕은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옆에 가마꾼들을 태우고 가마를 타고 가마꾼들이 그대로 봉황 윗돌로 그냥 이 봉황 그림인데 구름 위에 있는 이제 구름도 그려져 있고 봉황도 그려져 있어요. 가마 타고 그냥 이 위로 그냥 공중부양해서 날아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왕이니까 다른 거예요. 신하들은 다 계단 다녀야 되는 거고 왕은 그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이 가운데를 그대로 그냥 쭉 타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저 문양을 한번 보십시오. 구름 속에 있는 봉황이다 말이에요. 봉황 그것도 두 마리죠. 그럼 봉황 위로 올라가서 구름 위로 올라가서 구름 위로 봉황 타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 대웅전에 이제 내려앉은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봉황 타고 구름 위로 봉황 넘어 올라갔다가 이제 대웅전으로 떨어져 이제 하림하신 거예요. 공중으로 붕 올랐다 내려오신 거예요. 하림하신 거예요. 하림. 어디에 하림하셨어요? 근정전이라고 하는 정문 앞에, 이 입구 앞에 하림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다? 전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폐하 이런 소리 하죠? 폐하 같은 경우에 뭡니까? 돌계층 폐자란 말이에요. 돌계층 폐 같은 경우에는 이 돌계단 위에 여기에 떨어졌다 해서 폐하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답도가 그래서 재미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정문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누가 앉아서 정치를 한다? 임금이 저기에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치를 할 때 임금이 여기 앉았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병풍이 무슨 그림이다? 1월 오봉병이에요. 그 1월 오봉병이라서 여기에 해와 달이 있고 그 다음 5봉우리가 있어서 이제 오행의 기운을 담고 있는 모든 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는 병풍으로서 둘러싸이고 그 다음 양옆에 나무들이 있는 산들이 있어서 자청룡산, 우백호산 이쪽은 또 우백호산 그 사이로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어서 배산임수에 잘 갖춰진 명당터에 앉아서 좋은 혈자리에 앉아서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저 용상인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근정전에 가시면은 근정전 이 천장에 딱 보시면은 이제 칠조령이 나와요. 용 2마리가 이러고 황룡이 2마리가 얽히설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왕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용의 그림을 갖고 있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근정전이에요. 이 근정전을 보면은 근정전에 이 월대들을 보면은 월대들마다 전부 다 이제 조각물들이 올라가 있어요. 이 조각물들은 뭐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조각물들은 북쪽의 산 모양과 같아라 풍수의 거북이 모양 후현무와 같아라 해서 거북이 모양을 2개를 돌조각을 해놨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 앞산은 어떠해야 된다 했습니까? 사신사 자청령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 앞쪽에는 전주작이니까는 봉황이 주작이 그려져 있고요. 남쪽에는 조각이 되어 있고요. 다음 동쪽에 보면은 좌청룡이니까는 청룡이 조각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건 서쪽이에요. 서쪽에는 우백호지요. 우백호 쪽에는 이제 또 호랑이 조각물이 떡하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월대에 막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조각물들이 있는데 다른 조각물들은 뭐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쥐, 소, 호랑이, 범 이런 것들을 또 조각해서 삥 둘러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정전은 요 정도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임금님이 직접 자기가 이제 정치를 실행했던 곳 사정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자, 근정전에서 이제 행사를 마치면 뒤로 들어가서 사정전으로 들어가요. 자, 사정전. 정치를 항상 생각하는 곳이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사정전이에요. 사정전은 이제 5칸으로 되어 있는데 저 안에서 이제 모든 정치들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했던 곳이다. 집무실이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역시 사정전 안에도 이런 1월 오봉병이라고 하는 병풍이 뒤에 쫙 쳐져 있어서 이 자리가 곧 혈자리다. 이 자리가 곧 명당자리다. 거기서 이제 좋은 정치를 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1월 오봉병 용상 위에 어떤 그림이 있느냐? 이제 쌍용이 있어요. 쌍용 2마리가 쫙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멋집니다. 가셔서 저 그림 보세요.
그러면은 저 또 용이 그려져 있던 거 뭡니까? 왕을 상징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용 그림 다시 한번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게요. 이런 용 그림이에요. 쌍용입니다. 멋지게 구름 속에서 날고 있는 것과 같아요. 자, 외전에 대해서는 근정전과 사정전이 있다를 일단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외전을 지나서 내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내전은 그야말로 휴식 공간이에요. 여기서만큼은 이제 왕 용포를 벗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왕이 아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이제 편안하게 쉬는 곳이다. 근데 강령전이에요. 강령전. 건강할 강자에 안녕령자를 썼어요. 그러면 임금 같은 경우에 명예도 최고로 올랐죠. 그죠? 더 높은 사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 돈이 전부 다 자기 돈이죠. 돈도 다 갖고 있죠.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가 건강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건강함을 상징하는 글자. 외전에서 그 골머리 아프고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왔을 때 여기서 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기 짝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만큼은 정말 편안하게 쉬도록 해서 이름도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 여기가 이제 사진을 보면은 여기가 강령전입니다. 자, 근데 강령전을 보면 이 내전과 외전이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외전은 근정전과 사정전은 기둥이 원주로 되어 있어요. 둥그런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내전으로 들어오면서 강령전과 교태전 등을 보면은 전부 다 각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각주로 되어 있어요. 둥근 기둥과 각기둥. 요 차이가 뭐냐 이거야 이게. 자,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양학을 볼 때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라고 했어요. 하늘이 둥글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정신적인 공간이죠. 정신적인 걸 의미하죠. 땅이라는 건 뭐예요? 만물이 자라고 숙성되는 곳이니까 이건 땅에 대한 이야기다. 육체에 대한 이야기다죠. 그죠? 그럼 정신이 더 맑아지고 정신이 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근정전과 사정전, 외전은 둥근 기둥이고요. 공식적인 행사라는 곳은 둥근 기둥이고요. 그 다음에 육체가 더 좋은 공간인 곳은 각기둥으로 만들어가지고 모가 났다 했잖아요. 땅의 기운을 좀 더 잘 받으려면은 모가 난 것이 맞다 해서 내전은 전부 다 또 각기둥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먼저 여기 외전으로 다시 나가서 근정전 기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근정전이에요. 이게 근정전이고요. 그 다음 요 뒤에가 이제 사정전이에요. 자, 근정전 기둥을 보면은 이게 원주예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정전의 기둥을 봐도 이 사정전의 기둥들이 다 원주로 되어 있어요. 외전이니까. 다음 사진을 보면 강령전입니다. 강령전의 기둥들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내전이니까 푹 쉬라는 의미에서 각기둥인 거예요. 다음 사진 이제 교태전을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뒷건물에 있는 교태전, 왕비가 쉬는 곳도 여기는 다 각기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풍수 인테리어를 할 때도 우리가 잠자는 곳, 쉬는 공간이라면 어떤 건축을 해야 돼요? 모양을 낸다고 둥그런 것만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각기둥이 오히려 너무 날카롭지만 않을 정도로 해서 각기둥을 만들어 놓고 하면 돼요. 그리고 땅에 가까우면은 육체가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천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신 공간이 더 유리한 입장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단체들의 건물들을 보면 다 천장들이 높아요. 정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천장이 높은 곳에서 자라 그러면 잠도 잘 안 와요. 천장은 낮은 곳에서 또 잠을 자야 땅에 가깝게 있어야지 또 잠도 잘 옵니다. 이렇게 종교 건축물들을 보면 다 천장이 높다. 일반적인 쉬는 공간은 천장들이 몇 메다 안 된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외전과 내전 문제는 아닌데
임금이 자는 곳이죠. 임금과 왕비가 자는 곳이 내전입니다. 이 내전의 특징이 있어요. 내전의 특징. 왕과 왕비는 뭡니까? 왕과 왕비는 자체로 이미 용이죠. 최고로 잘났다. 이 한반도에 내에서 조선 팔도 내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죠. 왕이 곧 제일 용인 거예요. 근데 다른 건물들을 보면은 다 용마루라는 게 있어요. 용마루. 용마루가 어떤 거냐? 여기가 근정전인데 근정전의 지붕에 보면은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쫙 되어 있으면 여기 하나 흰색으로 더 덧대 놓은 거예요. 흰색으로. 요렇게 돼 있는 거 요걸 용마루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근정전의 요 부분도 용마루가 있고요. 요쪽에도 지금 사정전에도 용마루가 있어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근데 강령전에 보면은 위에가 없어요. 그냥 이러고 쭉 이러고만 나와 있어요. 용마루가 없어요. 왜? 임금이 자는 곳에 이미 자체가 이미 용인데 그리고 용마루는 뭐와 같다? 눌리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잘 때 가위 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령전의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용마루가 없습니다. 교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교태전도 위에 용마루가 없어요. 이러한 지붕 형태를 뭘 한다? 무량갓 지붕이라고 해요. 무량갓 지붕. 자, 이래서 또 내전과 외전에서의 이제 차이점들을 이렇게 공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풍수적으로 보면 뒷줄기가 분명히 뭔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풍수적이라면 뒷산이 백악이 있습니다. 백악이 있다 그러면은 근정전도 있고 사정전도 있고 강령전도 있고 이제 교태전이 있어요. 자, 먼저 이 뒷줄기가 이제 이러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강령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남은 게 뭐예요? 이제 이 교태전이에요. 이제 이 교태전이 이제 설립된 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풍수랑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게 되는데 자, 먼저 교태전입니다. 교태전은 왕비가 자는 곳입니다. 왕비가. 그럼 여기에 이 교태전에서 왕비가 이제 자게 되는데 이 교태전은 다른 말로 가장 센터에 있다고 해서 중궁전이에요. 제일 중간에 있다. 그 다음 또 다른 말로 구중궁궐이라고 한다. 구중궁궐. 여기서 중자가 뭐예요? 첩첩이 따블판이다. 이제 따블이다. 겹겹이 쌓였다. 몇 겹이다? 9겹이다. 여기서 꼭 9겹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만큼 많이 쌓여있다. 그만큼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구중궁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꼭 9겹이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둘러싸여져 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교태전 위치를 한번 붓골도 내서 한번 봐요. 자, 보면 여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게 여기가 교태전입니다. 이 교태전이 그야말로 붓골도 전체 내에서도 가장 센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깊숙한 곳이다 보니까는 구중궁궐이다. 가장 깊숙한 곳에. 왕비니까는 최고로 왕비. 모든 여성에 있어서 모든 품위를 다 갖고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기본이 되고 교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만큼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도 요 센터에 딱 자리를 잡고 들어가는 게 교태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요 교태전 뒤에 있는 자그마한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조금 위에 올라갔네요. 여기가 근정전, 여기가 사정전, 여기가 강령전. 강령전, 임금이 자는 곳이죠. 강령전, 여기가 교태전이에요. 그 다음 이쪽에 이제 화단같이 꽃밭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요걸 이제 아미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는 안내판에 이제 아미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아미산이 풍수적으로 뭐다? 제가 풍수 형세론 이야기할 때 세형혈, 태식, 익육이라고 할 때 잉에 해당돼요. 뒷산줄기가 이러고 들어오다가 불룩하게 솟은 곳이 있어야 그것이 곧 앞에 혈자리입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잉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 경북궁에도 아미산이라고 하는 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잉은 뭘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강령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잉이에요. 그 다음 교태전은 강령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거는 태종 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교태전은 50년 뒤에 세종 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강령전을 위해서 아미산 잉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50년 지나서 교태전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봅니다. 사진에 여기가 강령전이고요. 강령전 뒤에 교태전이 있고 그 뒤에 요 화단이 아미산이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교태전 뒤에 있는 아미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풍수 용어에도 아미라고 있습니다. 자, 아미라고 하는 풍수 용어가 이렇게 있어요. 뒤에 반달 형식으로 미인의 눈썹처럼 이렇게 반달처럼 내려오는 산기운 줄기가 있으면은 참 좋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아미예요. 근데 이제 경북궁도에 가면은 경북궁에 가서 보면은 아미 여기 또 산수변이 붙어가지고 아미산 이래놨어요. 이러면 이거 중국산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는 아미라고 해서 풍수 용어가 뒤에 이렇게 받쳐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게 이제 화단이에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경회루를 이제 표시를 해드립니다. 이 경회루, 자 보십시오. 경회루가 어디에 있는가? 아까 내전이 어딥니까? 지금 빨간색이 안 나오네요. 자, 여기가 이제 근정전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사정전, 뒤에가 요게 이제 강령전이 있고 교태전입니다. 요 건물하고 이제 경회루하고 이게 이제 경회루죠. 연못 있는 곳. 이제 이 경회루가 왜 하필이면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연못을 팠느냐 이거예요. 높은 누각도 있고 왜 연못을 팠느냐예요.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요게 강령전이 있어요. 임금이 쉬어야 되는 곳이요. 그거랑 연관이 있게 됩니다. 풍류도 즐기면서 뭔가 임금에게 득이 되게끔. 궁궐은 누구 거라 했습니까? 임금 거잖아요. 임금이 잠자는 곳과 딱 경회루가 연관이 있어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임금이 잠자고 쉬는 강령전, 그 옆에가 서쪽에 있는 건물이 경회루예요. 이게 경회루라고 하는 이제 연회를 즐기고 사신도 맞이하는 곳인데 요 건물이 왜 이쪽에 있느냐? 뒤에 서쪽에 있는 우백호 산기운이 너무 바위들이 많이 튀어 있으니까 그 살기를 스톱시키겠다고 좀 강령전까지 들어오지 말아라. 우백호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바위 살기가 너무 강함으로 그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연못도 파놔서 물 건너 못 넘어오게 바리케이트를 쳤고요. 그 다음에 경회루라고 해서 건물도 막아가지고 강령전까지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든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뒤쪽에 있는 향원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내전 쪽에서 찍으면은 뒤에 백악이라고 하는 바위가 이제 눈을 부라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전 쪽으로도 저 바위에 강한 살기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연못을 파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다음 향원정을 정자를 만들어서 내전 쪽으로 조금이라도 안 보이게끔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백악에서 들어오는 산줄기 기운은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뒤에 산줄기 뭐 도로를 낸다거나 연못을 함부로 파는 거 아니죠? 왜 안 파죠? 산기운 들어오는 거를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를 피해가지고 만든 것들이 경회루고 향원정이라고 하는 연못이에요. 자, 오늘은 경복궁의 내전과 외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향원정 경회루의 불견철이 보이지 않아야 될 것들은 이렇게 건물이나 연못을 파서 막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옆에 종로 3가 쪽에 있는 창덕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